제가 FP 이런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어쨌거나 간에 우리 추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세컨 팔로우 시대를 살았는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쭉 따라가던 이 나라들 혹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던 그런 것을 기업들을 우리가 뒤쫓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선진국들이 까마득하게 앞서가고 있고 정말 뒤통수가 가물가물하게 보이는데 그 길을 따라서 저들이 달려간 길을 죽기 살기로 뛰어가기만 하면 되던 시대, 그게 우리 시대였죠. 그래서 세컨 팔로우 시대의 이 성장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좌고 우면, 즉 좌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닦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그 길을 달려간 길을 따라서 발자국을 보고 뛰어가기만 하면 되고 뒤통수를 따라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무조건 잘 달리는 선수, 달리기 선수 1등, 2등, 3등, 4등을 뽑아서 소위 말하는 인재라 부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인재는 달리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달리면 되니까. 그래서 빨리 달려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따라잡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뛰다가 앞에서 누군가가 길을 가로막으면 머리채를 잡고 잡아뜨리고라도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일으킬 새가 없죠. 그냥 짓밟고 넘어갑니다.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요. 무시하고 달려야죠. 그런데 경찰차가 등장합니다. 휘슬을 불죠. 그러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우리가 남이가 살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게 용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 절체절명의 과정, 최저 생존선을 넘고 우리가 살 만큼 살아가야 되고 빈곤과 길핍을 넘어서 어느 시점까지 그들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오로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동료를 짓밟고 넘어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원칙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적당히 비겁하기도 하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업은 지금 우리 중국이 우리나라 마티스를 보고 짝퉁 마티스를 만들고 애니콜을 보고 애니칼을 만들듯이 우리 역시도 그때 당시 일본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면 그대로 뺏겨서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 그대로 가져와서 같은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되고 대학의 교수님들은 논문 한 편 쓰면 20년간 우려먹고 강의 노트 한 번 만들면 10년, 시험 문제 5년, 10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선 급하죠. 달리기 선수를 양성해야 되는데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적당히 덮고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면서 서로가 그것을 덮어두고 넘어가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우리가 따라잡게 됐어요. 따라잡고 나니까 딜레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환호를 부르죠. 드디어 우리도 선두권에 진입했다. 이제 G20 정상회담도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무역 세계 8위다. 이제 OECD 국가 안에서도 우리가 위상을 선진국 위상으로 갔다. 국민소득 2만 달러다. 먹고 살만하다. 이제 인여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의 머릿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달려오고 좌우우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왜 이 길을 가야 되라는 질문 던지지 말고 그 질문할 새 한 걸음 더 뛰어라. 그렇게 해서 가는 것만이 성공의 양식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성공의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그대로 강요하죠. 잘 뛰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네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강요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니까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고 내가 앞에 서 있거든. 이게 포스트 무버의 시대. 이제 선도 성장기에 접어들어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찾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길 찾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간 발자국만 들고 따라가는 것만 해봤고 적당하게 다른 사람을 이기고 짓밟고 그냥 넘어뜨리면서 달려오는 것만 해왔는데 제일 앞에서 내가 길을 찾아라니까 당혹스럽죠. 넓은 들판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마무안으로 뛰다가는 큰일 나죠. 이제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나침반을 꺼내서 방향을 재야 됩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는 지도를 꺼내야 돼요. 또 누군가는 옆에서 그 사람들이 찾은 길 방향을 따라가지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야 됩니다. 누군가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사람의 땀을 닦아주고 거기서 밥을 해줘야 되죠. 누군가는 그 힘든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잘 뜨던 한 가지의 양식만을 가지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나 혼자 독주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하나로 조화로 뭉치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시대로 바뀐 것이 퍼스트 무버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죠. 자꾸 두리번두리번 합니다. 이 길이 맞는가? 정말 이 길로 가야 되는가 고민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닥쳐. 뛰어. 이렇게 말하죠. 무조건 뛰면 어떻게 됩니까? 숲으로 들어가 사자한테 물려갈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뛰어라 그럽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스펙이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시대의 요구는 분명히 이게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고 옆으로 손을 잡고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상대를 짓밟고 선두에 서서 앞으로 뛰는 노력만 하라, 다리 근육만 길려라, 지구력을 길라, 기성세대는 이렇게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줄을 세우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의 시점에 빠지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 강고한 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기성세대의 틀을 따라올 수밖에 없죠.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이 맞는 길이든 틀린 길이든 전가전쟁을 하듯이 들어와서 우리가 순서대로 그 사람들을 쓰겠다고 말하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옳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머릿속에 떠나지 않겠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당면한 고민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세계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는 최첨단 생산 국가입니다. 애플을 한번 살펴볼까요? 애플은 그 안에 있는 부품 안테나 하나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디스플레이 하나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 안에서 반도체 하나 만드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즉 새로운 길을 찾는 양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 레고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레고를 만드는 기술만 가지고 있으니까 레고를 만들어낼 줄만 알았지 그것을 조립해서 성을 샀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집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레고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는 겁니다. 이런 양식을 제가 산업의 양식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면 바로 이렇게도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단계 추격성장기에 해왔던 산업 양식은 결핍을 충족시키는 시대였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분 나이보다 훨씬 이전인 제가 초등학교 때 제 꿈은 뭐였느냐 하면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돈 벌면 반드시 TV를 한 대 사겠다는 거였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은 돈 벌면 브라보콘을 100TG도 먹겠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60년대 세대니까 오마를 통틀어서 TV는 한 대 있습니다. 브라보콘은 1년에 한 개도 먹지 못해요. 그때 절대적 결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브라이트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냐? 1960년대 이전에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대한민국 리더십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농경시대의 지주들입니다. 그 이전만 해도 천석군, 만석군 이게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지역의 만석군의 아들, 어느 지역의 천석군의 아들, 우리 집에 노는 천마지기 이것이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그 가치를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분할되고 자손에게 물려지면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60년대 넘어가면서 결핍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간파한 일부 인농경 시대의 지주들 중에 일부는 신속하게 산업자본화를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래서 산업자본화를 한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일본의 기술을 사오고 외국의 기술을 뺏겨서 공장을 만들어서 선풍기, 냉장고, TV, 라디오를 생산만 하면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결핍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해서 열망을 하고 그 가지고 있는 열망 때문에 만들면 주면 팔립니다. 그때 리더십은 뭡니까?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간파한 사람들이 리더십을 장악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90년대까지 쭉 그렇게 달려옵니다. 근데 한 90년대가 넘어오니까 딜레마가 생깁니다. 산업의 2단계가 오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TV, 냉장고, 세탁기를 다 가지게 됐어요. 집집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90년대 초에
제가 핸드폰이라는 것을 처음에 병원으로부터 지급을 받았을 때 그 핸드폰을 들고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를 걸어가면 페라리 오픈카를 탄 것보다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은 에브리바디가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갈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삼성의 애니콜, 모토로라 뭐든지 만들면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90년대를 거쳐오면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국가로부터 생활 보조를 받는 분들도 TV 냉장고를 다 가진 시대가 됐습니다. 자, 기존에 똑같은 산업자본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봐야 팔리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바로 상대적 결핍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2단계 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핍이 충족이 되고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버리고 사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사람들에게 상대적 갈망을 자극합니다. 핸드폰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핸드폰을 만들기만 하면 팔립니다. 모두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카메라 기능을 붙입니다. 그래서 너 핸드폰은 사진 찍을 수 있니? 하고 TV에 넣어서 한번 들어버리면 갑자기 자기가 들고 있던 핸드폰이 갑자기 그 갈망하던 핸드폰이 갑자기 애물단지가 되고 그 새로운 핸드폰을 갖기 위해서 모두 열망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멀쩡하게 전화가 잘 되는 핸드폰을 버리고 폰카를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부 에브리바디가 이제 폰카를 다 가집니다. 또 팔아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거기다 DMB를 붙입니다. 네 텔레비는, 네 핸드폰은 텔레비가 나오나 하고 또 흔들죠. 그러면 텔레비가 안 나오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폰가가 애물단지가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면 그걸 버리고 이번에는 DMB가 나오는 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DMB와 카메라가 다 달려있는 핸드폰을 모두가 들고 다닙니다. 이제 어떻게 팝니까? 방법이 없죠. 당신의 핸드폰은 온유를 땡빛에 태양을 던지고 문자를 찍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겨납니다. 왜? 아몰레드. 그러면 에브리바디가 우리가 온유를 땡빛에 태양을 던지고 화면이 안 보이는 사람 속에서 문자 찍을 일이 1년에 2번도 없는데 나는 내 핸드폰은 온유를 땡빛에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걸 버리고 아몰레드를 사기 시작하죠. 이게 생산의 2단계 양식이고 바로 이 2단계 양식은 상대적 결핍을 자극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폐기시키는 즉 폐기를 전제로 한 성장이고 이것을 간파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후성으로 치지고 이것을 정확히 간파했던 기업들이 다시 리더십을 장악하는 시대. 이게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TV 마찬가지죠. 브라운 TV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당신 TV는 벽에 걸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PDP LCD가 나오죠. 그게 갈망이 생깁니다. 멀쩡하게 나오는 TV 다 버리고 LCD TV, PDP TV를 사서 벽에 걸어두죠. 그럼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당신의 TV는 LED인가요? 전기를 얼마나 먹나요? 이렇게 말하죠. 또 버리고 전부 LED 하나씩 장만하니까 이번에는 당신의 TV는 3D, 축구공이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축구공이 툭 튀어나오지 않는 TV, 그걸 튀어나오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 멀쩡한 TV를 가지고 그것을 사기 위해 갈망합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결핍을, 상대적 결핍을 조장하고 상대적 갈망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2단계 리더십을 장악했던, 그렇게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던 우리 기업들이 이제 3단계 변화에서 벽에 맞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갈망을 자극하는데 한계가 왔어요. 생각을 해볼까요? TV가 3D TV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모두가 3D TV를 가지면 이제 무슨 상대적 갈망을 자극할까요? 거기서 링처럼 머리 풀고 사람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뭐 어떤 걸 할까요? 자동차 이제 5000cc의 안마기에 TV가 나오고 공기청정기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하늘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계부터 있었죠.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여전히 예전처럼 상대적 결핍을 강화하는 방식대로 기술 전쟁을 벌이다가 우리가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직, 다른 나라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기술 혹은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이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신속히 학습하고 배우고 외우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소위 말하는 성장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2단계 성장까지는 해왔지만 이제 그까지 오고 난 다음에도 같은 형식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것을 물건을 상대적 갈망에서 사는데 지치고 한계에 부닥친 상황인데요. 이런 양식이 문화라든지 옵션이라든지
혹은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시대가 바로 2차 상대 결핍의 시대였죠. 뭐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좋아하는 루이비통 가방, 그 갈색 모노그램이라 그러나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이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똥색 가방에 불과합니다. 그 가방이 200만 원이나 한다는데 송곳으로 찌르면 구멍이 안 납니까? 거기다가 20kg짜리 쇳덩이를 집어넣고 들고 다니면 가방이 가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성이라는 것, 상대적 결핍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팔릴 수 있을 때 그런 시대. 문제는 이 막이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서서히 무대가 닫히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면 대학 나온 저도 일주일간 빨간 볼펜 펜크스를 일부러 사용을 다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하지만 오로지 상대적 갈망에서 제조업체가 만들어준 것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진짜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애플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뚫어냈습니다. 위로만 올라가면서 희소성의 갈망을 자극하는 생산 양식에 대해서 애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거 다 필요한 거 아니지 않나? 카메라? 어차피 벽에 대형 글귀 그림 만들 거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 300만, 500만 원만 하면 되지 1000만 원 왜 필요해? 거기 집집마다 TV 있잖아. 뭐 지하철에서까지 TV 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lateral thinking이죠. 모두가 위로 기술 격차를 벌리면서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그 시대에 그게 아니라 이미 이만큼 올라간 탑을 어차피 다 오르지도 못하니까 탑과 탑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구나. 소위 말하는 직렬에서 병렬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새로운 창조적 사고방식을 애플이 들고 나온 거죠. 제가 99년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전용선이, 가정용 인터넷 전용선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기억합니다. 그냥 인터넷이 좀 빨라졌네. 모두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혁명이었는지는 10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죠.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lateral thinking, 직렬이 아닌 병렬적 사고, 수평적 사고에 막이 열리고 있는 것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혁명의 전술구역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 기성세대가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돼. 우리 그렇게 성공해왔잖아. 애들한테도 그렇게 요구하면 되고 그게 인재야.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기성세대가 서서히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제일 잘 만드는데 왜 우리가 밀리지? 세계 1등 제품 만드는데 우리가 왜 하청업체밖에 안 돼? 우리 조선 자동차 앞서가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따라잡혔던 중국이 우리한테 따라잡는 거 아니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 새로운 거 만들어내봐.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임직원, 연구원, 모든 사람들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새로운 것을,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능력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여자가 없구나. 왜 새로운 생각을 아무도 못해? 우리가 제일 잘 만드는데 이 만드는 거 생각만 하면 우리는 만들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왜 우리는 못하지? 기성세대가 조금씩 고민하면서 강고한 기성세대의 그 가치들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빙산이 갈라지는 데는 거대한 해머가 때리는 게 아니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죠. 우리 기성세대가 기업이 혹은 현재 대한민국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밑에서부터 고민을 하면서 바로 질주만이 최선이다라는 우리의 강한 도구마가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과거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순응하고 그래 달리는 것이 최선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열중을 했을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소위 말하는 창조적 사고, 수평적 사고가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은 인재가 아니라 루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과 기성세대가 공유해야 됩니다.
기성세대의 도그마가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는 그 틈에 여러분들이 쐐기를 박아서 정을 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래는 10년 후에 20년 후의 세계는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방식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 틈이 벌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갈등과 딜레마 속에서 거대한 파이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변할 세상에 대한 거대한 혁명의 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뛰어들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틈은 빨리 벌어지고 바로 그 앞에 선두했었던 새로운 사람들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평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선의,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할 수 있으면 돼라고 말하던 과거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항상 내가 새로운 것들, 내가 만나지 못했던 것들, 여기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그쪽을 저평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작업들이죠. 우리는 늘상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편안합니다. 내가 만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과의 자리가 힘듭니다. 내가 매일 듣던 음악만 듣죠.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먹습니다. 내가 가본 길만 가죠. 하지만 내가 만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을 느끼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에서 전율을 느낄 때 그게 바로 라텔스팅,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창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턱대고 창의가 중요해, 무턱대고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관념적인 주장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에게 거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새로운 막이 열립니다. 전환기에는 혼란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 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곤혹스럽죠.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해왔던 소위 말하는 경쟁의 늪에서 똑같은 방식대로 전혀 차별 없는 똑같은 상품들을 여러분 스스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규정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과 달라?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스카이 나왔어. 나는 인서울이야. 나는 국립대학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 말했을 때 나는 토익 950점이야. 나는 900점이야. 나는 880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 어떻게 달라 말했을 때 나는 연수 3년이나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 어떻게 달라 말했을 우리 집 강남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 어떻게 달라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명료하게 원오버댐이 아닌 작은 차이가 아닌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서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을 미래 리더로 만들고 그게 여러분에게 당연한 과제죠. 여러분에게 제가 기성세대로서 숙제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5년, 10년 후의 세상에 리더가 될 준비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런저런 차이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그때도 아마 여러분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스트 속에 서 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시간에 대한 데 있어서 많은 상세한 얘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제가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대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빙산의 작은 틈을 쐐기가 되어서 쩍 갈라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선두에 서는 마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